안녕하십니까. 다 풀어오셨나요? 대리 전까지 문제가 좀 많았죠. 한 8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푸는데 한 80분 걸리셨죠? 80분 딱 잡고 푸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찍고 읽고 맞추려고 푸지 마시고 읽으려고 푸셔야 돼요.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집 갖고 훈련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정해진 시간 내에 읽고 딱 찍고 이거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 절대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 시작이죠. 12페이지 피입니다. 권리 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민법 우리 맨 처음에 뭘 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민법이란 게 개인과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마련한 법규범의 체계를 민법이라고 하는데, 그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의 대상인 권리 의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인에게 발생하는가, 그 과정이 단순화시키면 3단 구조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민법이라는 게. 요 안에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요게 법률 사실이라는 놈이고요. 그게 모여서 법률 요건이라는 걸 갖추고요. 그에 터잡아서 법률 효과가 생기는 요런 구조라 그랬죠. 요런 구조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법률 효과라는 건 아주 단순하게 권리 변동이라 그랬어요. 법률 효과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모습들이 있는가? 개념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들에 뭐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뭐 용태하고 사건이 있다 그랬고요. 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다 필요 없고, 요 용태 중에서 의사표시하고 준법률행위 요거만 좀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 문제도 이제 그걸 물어보는데 집중이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법률 요건에 두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하고. 특히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써먹죠. 물권법에서 써먹고 계약법에도 써먹고 계속 물고 먹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결국 우리가 이제 법률 요건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요게 핵심적인 내용이라 그래서 이제 요 법률 행위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법률 사실, 그게 뭐예요? 의사 표시. 그래서 결국 의사 표시와 법률 행위를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오늘 요거를 할 건데,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요거하고 요게 어떤 게 있는가 몇 가지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시면 돼요. 1번 같은 문제는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서. 괜히 풀었지요? 그래도 거기에 나와 있는 권리들, 환매권, 취소권, 이해관계권, 지상물 매수청권,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런 권리들은 뭐라 그랬어요? 형성권이다. 반면에 미음이나 비읍에 있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다. 이 굳이 이렇게 모으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아가지고 이게 무슨 권이냐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권리의 종류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권리의 종류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 다만 그 개별적인 권리가, 특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들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권리, 형성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형성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이 중요한, 그 다음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행사기간이 항상 나와. 행사기간이 보통 당사자가 정하면 정한기간, 정하지 않으면 10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10년의 기간에 걸릴 때 상대방이 최고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있죠. 그래서 이해관계권 같은 것들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릴 때 상대방이 이해관계권자를 상대로
예약관계권 행사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관리 나올 때 각각 확인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2번. 권리 변동 중에서 발생은 취득을 말하고 취득에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다 그랬죠? 이거 구별하라는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원시 취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럼 결국 승계 취득을 고르라는 건데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죠. 설정적 승계는 뭘 기억하셔야 했어요? 제한물권의 설정, 지상권, 지하권, 전세권,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의 설정, 비읍 있죠? 그렇죠? 비읍은 설정적 승계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고 특정 승계 대표가 매매라 그랬고요. 포괄 승계 대표가 상속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리얼 미음 이렇게 되겠죠? 리얼 미음 비읍 이렇게 되죠? 틀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거저 먹는 거예요, 거저 먹는 거. 거저 먹는 거. 그렇죠? 거저 먹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3번. 다음 중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의 상속은 포괄승계니까 맞고요. 3번의 각종 최고는 독촉하는 건 의사의 통지라 그랬고요. 사건은 사람의 정신장이 개입되지 않는 법률 사실이라 그랬고요. 선악. 마음속에 있는 거죠? 내부적 용태죠.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내부적 용태. 자, 문제가 2번에 있는 대리권 수여의 통지인데요. 대리권 수여 통지라고 나오면 숙권행위입니다. 숙권행위고요. 대리권 수여 표시라고 돼 있어요. 우리 민법 조문에는 125조. 그 통지를 표시로 바꾸세요. 대리권 수여 통지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2번은 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 이건 이제 관념의 통지입니다. 통지라는 말을 안 쓰고 표시라고 바꿔서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대리권 수여의 통지라고 하게 되면 까딱 잘못하다가 숙권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까딱 잘못하다가. 그래서 정확한 법조문 표현은 대리권 수여의 표시고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라면 관념의 통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2번 같은 게 나오면 3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2번 같은 건 2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수여의 표시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권리의 변동. 최근에 이런 식으로도 잘 나온다 그랬죠. 건물 신축, 시효 취득, 선의 취득 다 원시 취득. 이 갑이 을소유 토지를 저당 잡았다. 저당권 설정이니까 제한물권 설정이고 무슨 취득? 설정적 승계. 3. 본래의 채무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으로 받겠다. 권리가 모습이 바뀌었죠. 무슨 변경이에요? 내용의 변경이죠. 자, 내용의 변경 2개 외우시라 그랬죠. 채무 불이행 채무이 채무 불이행 채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거하고 무슨 대물 변제 이런 것들. 그렇죠? 물상 대비 이런 것들. 반면에 작용의 변경은 다른 거죠? 작용의 변경은 뭐예요? 작용의 변경 얘가 뭐가 있어요? 2개만 내어달라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간절히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작용의 변경 2개만 외워달라고. 저당권 순위가 올라가는 거하고 채권이 대항력 갖추는 경우. 그렇죠? 2개는 제가 좀 외워달라. 1월달, 11월달부터 목 터져라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 필요 없고 요것만 좀 외워달라. 자기용명령. 예? 다 아는 거예요. 저당권 순위 상승하고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 작용 변경은 다른 말로 효력의 변경이라고 한다. 그랬죠? 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4번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해서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러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갔다. 매수인은 소유권을 이전적으로 승계받았다. 매도인은 소유권을 상실했다.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상대적 소멸이다. 5번 상속에 의해서 상속인에게 권리가 넘어갔다. 상속받은 사람은 포괄 승계를 했다. 그렇죠? 이전적 승계 중에서 무슨 승계? 포괄 승계. 같은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문제 유형을 요렇게도 내고 저렇게도 내고 해서 울고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번부터 4번까지는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2번, 4번은. 다음 페이지 의사표시가 아닌 거라고 되어 있는데 5번 최고 보이죠? 뭐였죠? 이거는 준법률 행위 중에서 표현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6번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자, 요렇게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 그러면요. 뭘 구별하는 거냐면 요놈과 요놈 구별하는 거야. 요놈과 요놈 구별하는 거야. 요놈. 계약, 단독행위 이런 것들. 특히 청약 승낙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사실. 청약 승낙은 법률 사실이에요. 이게 모여서 뭘 갖추게 돼요? 계약. 그럼 이게 법률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이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을 구별을 하는데 구별 안 하고 쓰는 경우가 보통 있어요. 예컨대 해제 의사 표시 라고 하게 되면 법률 사실이죠. 예? 의사 표시니까 and 단독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에도 해당이 되죠. 또 무주물 선점도 주인 없는 물건을 소유해서로 선점하는 걸 말해요. 이때 무주물 선점 자체도 법률 사실이지만 무주물 선점이라는 법률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을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명확하게 구별하는 게 있어요. 청약 승낙 요 의사 표시하고 계약. 요거는 법률 사실, 요거는 법률 요건. 요거는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일단 됐죠? 네. 그래서 6번에 4번을 보면 계약의 해제라고 해서 해제 의사 표시가 곧 뭐가 된다? 단독행위라는 법률 행위가 돼버려요. 법률 행위니까 법률 요건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3번의 채무 불이행이나 5번의 변제 같은 것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법률 사실, 돈을 갚는다는 법률 사실에 불과합니다. 갚지 않는다. 그래서 요 4번, 5번은 3번, 5번은 법률 사실이고 최고도 마찬가지죠. 법률 사실 중에서 준법률 행위. 그렇죠? 결국 법률 행위에 해당되는 거 하나 골라라 그러면 4번밖에 없습니다. 2번에 있는 연착된 승낙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530조에서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의사 표시, 법률 사실. 청약 승낙은 법률 사실에 불과하죠. 청약 승낙으로 법률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합쳐져야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수험생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못 골라요. 못 고릅니다. 그런데 법률 행위를 골라라 그럼 머릿속으로 팍 떠오르는 게 계약 단독행위 이거 떠오르면 돼요. 법률 행위를 골라라는 뭐 떠오르면 된다고요? 계약하고 단독행위 떠오르면 됩니다. 그럼 쉽게 골라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계약은 뭐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거니까 금방 골라내는데 단독행위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계약 해제, 계약 해지, 철회, 취소, 추인, 동의 이런 거 골라내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과 관련해서는 깜빡하기 쉬운 게 우리가 맨날 재산상 계약만 생각하는데 혼인, 가족법상 계약이죠. 법률행위. 혼인, 유언, 가족법상 단독행위예요. 이것도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골라라. 그럼 계약과 단독행위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계약하게 되면 재산상 계약인 매매교환, 증여, 임대차, 앤드 혼인, 단독행위 그러면 취소, 추인, 해제, 해지, 철회, 동의, 그리고 유언, 뭐 권리 포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 아시겠죠? 추가해서 우리 계약과 단독행위에 어떤 예가 있는지, 특히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것 같고 상대방 없는 것들 찾아내셔야 되죠. 이런 것들이 다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골라는 머릿속으로 계약에 쫙 뭐가 있고 단독행위가 뭐가 쫙 있는데 쫙 떠올라야 거기서 쫙 골라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너나 떠올라라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돼요. 저는 떠올라봐야 소용이 없어요. 뭐 써먹을 데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이 떠올라요. 7번은 기출문제인데 고급지게 나왔죠? 1. 임대차 계약. 계약이니까 끝에 가면 뭐예요? 법률 요건이다. 법률 사실이다 그러면 안 돼요. 계약은 법률 행위고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니까 1번 옳은지만. 이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 선의죠. 법률 사실이죠. 3번 시간의 경과. 사건이죠. 역시 법률 사실입니다. 사람의 정신정이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4번 최고. 의사의 통지죠. 특히 4번 같은 것들은요.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는 것은 의사의 통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최고는 의사의 통지다예요. 근데 앞에 삘이 꽂히셔가지고요. 앞에 걸 이해하려고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험장에서 막 읽고 이런 게 있었나 뭐 이렇게.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551조에서 해제권자의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제권 행사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최고가 눈에 보이죠? 확답이 없으면 해제권이 소멸하는 것은 자 최고의 효과 의사표시가 아니라 준법률 행위니까 그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나타나죠.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 게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결국 5번도 최고는 준법률 행위고 준법률 행위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불구하고 5번은 또 민법 521조가 뭐였지라고 생각하고 상당 기간 내 해제권 행사를 최고했으나 확답이 없으면 해제권이 소멸한다고 되었냐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를 이해하려고 문제를 읽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해해서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은. 최고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 그래서 5번이 틀렸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순간적으로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3단 구조 중에서 법률 사실과 법률 효과에 관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특히 마지막에 나왔던 거 기출문제가 그런 형태인데 앞에 있는 뭐 단순하게 물어보는 것들도 어렵지만 이렇게 고급지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법률 사실을 전부, 법률 효과를 전부 이해해서 암기한다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시적 불능이죠. 그렇죠? 힘들어요. 이거는 못 외워요. 그럼. 외웠다 하더라도 뭐 부지불식간에 까먹고요. 설령 겨우 기억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매치를 못 시켜요. 못 골라요. 잘 못 고르니까 그냥 요 정도 나오는 거 문제풀이에서 봤던 요 정도만 일단은 몇 개 있었죠? 잘 나오는 거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구별 이런 것들 준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 구별 요 정도만이라도 딱 구별해놓고 계시면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은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지금까지 봤던 것들은. 자, 16번 구체적으로 법률 요건 중에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는데 법률 행위는 내용이 어떤 게 들어있었었죠? 법률 행위 뜻과 특징 법률 행위 종류 그 다음에 요건 요게 중요했죠? 법률 행위 해석 그리고 시험 문제는 물론 이것도 잘 나오지만 여기 집중된다 그랬고요. 요건에 관해서는 성립요건과 뭐가 있다 그랬어요? 효력요건. 그 중에 효력요건이 핵심이죠. 효력요건 중에서도 일반적 효력요건 중에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확정가능적법 사회적 타당성 문제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타당성 관련된 반사회 질서인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마 문제 읽다 보시면 대부분 거기에 문제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의사표시는 따로 이제 의사표시 요건은 따로 떼가지고 의사표시 파트에서 하죠. 의사표시가 일치할 것, 하자가 없을 것. 불일치와 관련해서 비질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하자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 사기, 강박.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여기 두 번째 파트고요. 어쨌든 요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의사표시 가기 전에 하나가 끼어들죠.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해서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 구별하는 거 하고 자연적 해석 관련된 오표시, 무효원칙, 사례 형태하고 그 두 가지 정도로 법률행위 해석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로 확인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 그럼 일단 앞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추상적인 거예요, 여기도. 1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몰두 골라라. 이것도 기출됐던 건데, 기억. 법률행위는 성립요건을 갖춰야 그 다음에 효력요건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불성립 부존재고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라 그랬습니다. 기억.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효과는 발생한다. 그렇죠? 머리 위에 무슨 표시가 떠? X라는 빨간 불이 번쩍번쩍거려. 그러죠, 이거.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또는 취소 이렇게 돼요. 이런 거 뭐 틀리시는 분들 없죠. 그럼 일단 기억 체크해요. 니은 법률행위 규범적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은 표시행위에 나타난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거라 그랬습니다.
당사자 내시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은 자연적 해석이라 그랬어요. 개념의 문제죠. 그럼 니은도 띠. 그럼 1, 2, 3 제끼죠? 1, 2, 3 제끼. 디귿. 대리권 수유 행위는 위임장을 작성교보자 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분류식 행위다. 맞죠? 맞아요. 근데 4번, 5번 보니까 리을이 공통으로 들어있네. 그럼 답은 5번. 네. 그렇죠? 디귿까지만 딱 보면 답은 5번 나옵니다. 예? 그렇게 돼. 그럼 리을은 이제 우리가 확인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리을 보고 또 고민을 해요. 야,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는 출연행위가 아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출연행위, 비출연행위는 일단 모르면 이거 갖고도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4번, 5번이 공통적으로 리을을 들었으니까 리을은 무조건 옳은 지문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올 때도 대비해서 이제 내용은 알아야 되지요. 고르는 스킬은 그런 거고요. 확인 차원에서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로 법률행위를 구별하는데, 출연행위는 행위자 재산이 감소하면서 상대방 재산이 행위자 재산이 감소하면서 상대방 재산이 동시에 증가하는, 이게 출연행위죠. 무상과 유상 두 개가 있었죠. 무상과 유상 두 개가 있어요. 출연행위는 무상이 증여고 유상이 매매고, 반면에 비출연행위는 행위자 재산은 감소하지만 누군가의 재산은 증가하지 않는 권리 포기. 예? 그 다음에 동의와 같이 재산 증가와는 저 관계가 없는 이런 걸 비출연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럼 리을을 다시 읽어보면 행위자의 재산은 감소하지만 타인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니까 비출연행위죠. 비출연행위를 한글로 풀었으면 출연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리을 옳은 지문이죠. 미음.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성립하지 않은 거다. 불성립과 무효 취소는 구별하자 그랬습니다. 불성립은 성립 요건을 못 갖춘 거고요. 무효는 성립 요건은 갖췄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거예요. 그래서 리을도 미음도 틀렸습니다. 뭐 2번은 우리 뭐 3번 늘 봤던 거예요. 3번도 뭐 효력 요건. 2번, 3번 다 기출됐던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했어요. 3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요건이 아니다. 2번이나 답으로 나왔었어요. 효력 요건이 아닌 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은 유효라고 그랬어요. 계약 자체는. 3번은 뭐 징글징글하게 나오죠. 1번이죠.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효력 규정이 아니다. 강행 규정 중에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두 개가 있죠. 효력 규정이 보통이고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지만 단속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은 되나 무효는 아니다. 그래서 단속 규정의 대표적인 게 요게 하나 있고요. 또 뭐가 있었죠? 네? 포괄적 1인매 매약정. 지금 1번에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 있죠? 또 하나가 포괄적 1인매 매약정 금지 규정. 같이 외우시자 그랬어요. 증권거래법상 포괄적 1인 매매를 금지하는 규정도 단속 규정. 그렇죠? 또 주택법상 재건축 조합원 지위에 관한 자격관념.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이걸 위반했을 때 처벌은 될지언정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포괄적 1인 매매 약정 유효로 나온 적이 있고요. 유효.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도 유효. 그랬죠? 그 두 가지 추가해서 더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여러 번 출제가 됐고요. 요것도 한 번 출제가 됐고요. 요것도 나올 때가 됐어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자격이 관한 규정. 됐죠? 3번, 5번 공통적으로 허가라는 말 들어있죠? 뭐 허가받아라 다 효력 규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4번 법령의 종류를 묶는 문제들. 자, 1번에 채권행위라고 되어 있죠?
채권행위 머릿속으로 그냥 계약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 증여, 교환, 매매 예약도 계약이죠. 채권행위다 생각하시면 돼요. 3번 처분행위라고 돼 있죠. 물권을 넘겨주는 걸 처분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것들, 저당권 설정 같은 것들 등기해주죠. 지상권 설정 같은 것들 등기해주죠. 물권을 물권이 변동이 되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상은 주고받는 거라 그랬어요. 임대차 교환 매매. 무상은 한 놈만 준다 그랬어요. 자, 무증사 기억나세요? 편증사현, 무증사 기억나시죠? 무증사가 뭐예요? 무상계약이 증여 사용대차가 있다 그랬어요. 무상계약이 그걸 무상행위니까 무증사 딱 나오죠. 절 이름이 팍 기억나죠? 네. 안 나세요? 나요. 그럼 남아 있는 거 하나네요. 동그라미 2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단독.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었죠? 유죄포. 유언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 포기. 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딱 3개 외우자. 아, 그랬었어요. 너무나도 쉽지요, 이런 것들은. 5번, 6번 단독행위가 아닌 거 고르래요. 뭘 고르라는 거예요? 계약 고르라는 거예요. 뭐가 뭐예요? 매매예약, 합의해제. 다 기출문제입니다. 합의해제는 2번이나 나왔어요. 단독행위가 아닌 걸로. 매매예약 최근에 나온 거예요. 나머진 다 뭐예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자, 7번 의무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 뭐죠 이거? 예? 이거 뭘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채권행위. 채권행위. 그렇죠? 채권행위 골라야 돼요. 채권행위 뭐라 그랬어요? 계약이라 그랬죠? 그럼 1번 제껴, 2번 제껴, 3번 제껴, 4번 제껴. 남는 거 꼴랑 하나. 5번. 채권 양도하고요. 5번에 채권 양도하고요. 채무 면제. 요 두 놈은 처분 행위 중에서 준물권 행위 그랬어요. 예? 법률행위 종류를 구별할 때 법률 효과에 따라서 뭔가 의무를 부담하고 나중에 부담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느냐, 이행할 필요가 없냐에 따라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눈다 그랬고, 처분행위가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눈다 그랬죠. 그 중에 물권행위는 앞에서 봤던 거예요. 예, 4번에 3번 같은 거. 이 물권행위, 처분행위 중에서. 지상권 설정해주거나 저당권 설정해주거나. 지상권, 저당권 다 뭐예요? 물권이죠. 물권행위. 채권, 처분행위 일종이에요. 두 번째로 물권이 아닌 것들을 변동시키는 게 있어요. 채권양도 채무면제. 준물권이. 근데 같은 채씨지만 채권행위가 하나 있었어요. 뭐? 네? 같은 채씨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놈이 있었어요. 채무인수. 응? 본이 다르다 그랬어요. 채무인수하고 채권양도 채무면제는 본이 다르었어요. 본.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렇죠? 답은 5번이 되죠. 채권양도. 8번 채권행위 교환, 3번 처분행위 지상권 설정, 4번 유상 임대차, 무상 승연. 꼴랑 하나 남는 거 답 2번 앞에서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제 7번 같은 문제들 조심하시면 돼요. 의무부담행위가 뭔지, 채권행위. 채권행위면 이게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채권행위 계약, 채무인수. 그 다음에 처분행위 물권, 준물권. 물권,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준물권, 채권양도 채무면제. 딱 이렇게 머릿속에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최소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제가 계약, 법률행위 종류에서 계약과 단독행위 구별, 채권행위, 처분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구별, 출연, 비출연 구별 이런 것들은 좀 구별을 해 두시자 그랬었어요. 네, 그런 것들.
9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목적이 나오네요. 법률행위 목적이란 법률행위, 즉 계약을 통해서 당사자가 추구하는 것, 이게 법률행위 목적인데 이 목적이 예컨대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 목적은 뭐예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이게 목적이죠. 그럴 때 어떤 재산권을 넘겨줄 것인지, 대금을 얼마를 줄 것인지 확정이 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재산권 넘겨주는 게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법에 위반되지는 않아야 되고, 그렇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고,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그 목적이. 예컨대 매매계약 같은 경우 재산권을 이전해주는 그 목적과라서 확정돼 있을 것, 실현이 가능할 것, 적법할 것,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렇죠? 거기 일단 머릿속에. 기억.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확정돼 있지 않은 무효다. 띠. 틀렸네요. 기억. 니은. 원시적 불능인 법률은 무효죠. 그런데 계약법으로 가면 어떤 제도가 있었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있었죠. 그러니까 니은은 옳은 지문. 디귿. 후발적 불능 무효다. 맨날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후발적 불능 무효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되 채무불이익이나 위험부담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어요. 디귿이 틀렸죠. 그럼 틀린 건 두 개. 기억. 디귿. 일단 답 5번. 리얼.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고자 하는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인데 토지거래하고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으니까 무효라 그랬죠? 옳은 지문이죠.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골라라 그러면 기억, 디귿 두 가지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10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라라. 1. 타인 소유 부동산 매매 교환 임대차 목적물이 될 수 있다. 타인 물건 매매도 유효하다. 타인 물건 매매도 유효하다. 효력 요건 중에 목적물은 반드시 어느 한쪽 당사자의 소유에 속할 것, 이런 건 요건이 아니에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요것만 요건이에요. 그렇죠? 2. 계약 체결 후 조건 성취 전에 목적이 이행 불능으로 된 경우, 계약 체결 후에 조건 성취 전에 여기에 또 현혹이 됩니다. 키워드는 그게 키워드가 아니에요. 이행 불능이 된 경우예요. 계약 체결 후 불능이. 그러니까 2번에서 키워드는 후라는 말하고 불능이라는 말이에요. 두 가지 딱 연결시키면 돼요. 무효가 아니다. 그렇죠? 답이에요, 이게. 이제 가운데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뭐 조건 성취 전이라든가 이행 불능이란 이행이란 말까지 싹 들어갔고, 이게 뭐 괜히 어려운 것 같은데 키워드는 딱 두 개. 후 불능. 3번 법률행위 목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적법하지 않거나 반사의 질성에 같은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절대적 확정적 무효. 절대적 확정적 무효.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 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선의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 하나, 추인 전환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추인 전환이 원칙적으로 인정. 두 가지 절대적 확정적 무효의 경우에 3번 X.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추인 안 된다. 전환은 된다 그랬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된다 그랬습니다. 5번 계약 체결된 후 목적 건물이 수용. 자, 후 수용이니까 못 넘겨주죠. 후발적 불능, 유효. 5번은 2번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5번도 키워드가 뭐예요? 후 불능이에요. 후 불능. 건물이 수용됐으니까 못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수용을, 수용이 됐으니까 못 넘겨주는 거구나. 그럼 후불능이구나. 유효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옳은 것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11번부터는 이제 반사회 질서 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인데요. 잘 나오는 것들과 나올 만한 것들만 체크하시면 돼요. 11번에 2번. 불륜이나 부첩관계나 또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륜, 부처, 부부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끝내는 것을 해제 조건을 하는 증여라고 나오면 반사의 질서입니다. 어떠한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예 머릿속에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무슨 관계의 종료를 무슨 조건으로. 요 말 나오면 이게 부부관계가 됐든 부척관계가 됐든 분들관계가 됐든 반사의 질성이나 무효. 왜? 줬다가 뺏는 거라 그랬어요. 다 공통이에요. 줬다가 뺏는 거예요. 줬다가 헤어지면 뺏는 거예요. 다 반사의 질성이나 무효. 3번은 배임행위란 말 나오고 적극가담 나오죠. 그럼 반사의 질성이나 무효. 그렇죠? 이렇게 하면 증여도 되나?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맨날 이중매매인데 그렇죠? 증여도 되나? 제2매매, 이중매매가 하는 데는 대법원 판례 이론이 제1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 제2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에도 확대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4번은 강압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강박이에요. 그냥 강박. 110조 강박. 국가가 뭘 했건 말건 강압, 강박 뭐 이런 거, 위헌적 공권력 행사 뭐 이런 거. 그러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거예요. 강박을. 답 4번이죠. 13번에 5번도 보세요. 어이구야 또 강박이 나왔네요. 그렇죠? 똑같아요. 11번에 4번에 국가기관의 강압이란 말이나 강박이란 말이나 13번에 5번 강박이란 말이 똑같은 겁니다. 그럼 둘 다 뭐예요? 110조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지연정 반사의 질성이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은 부정청탁하고 뇌물 주는 거니까 반사의 질성이고요. 12번 기업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임치 반사의 질성이 아니다 알고 있는 거고요. 니은은 적극 기망해서 타인 토지를 매수 피상속리 제3적의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놈이 이미 팔아버린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기망해서 샀으니까 이게 적극가담이죠. 그러니까 반사의 질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디귿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12번에 디귿, 13번에 2번 다 마찬가지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무슨 행위 요것도 키워드예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무슨 행위 허위 표시로 무효. 리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회피 목적 행위 반사의 질성이 아니고 유효해야 세금을 두드릴 수 있으니까. 그랬어요, 제가. 미음, 부동산 명의신탁 부실법이 적용되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부실법이 적용 안 되면 유효.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적용이 안 되면 유효한 명의신탁. 이렇게 됩니다. 아닌 거 골라라 그러면 니은 빼고 다 골라주시면 되지요. 네. 자, 13번은요. 기억해 보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 규정 있죠. 그걸 초과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을 때는 그 초과 부분만 강행 규정 위반으로 보입니다. 초과 부분만. 2번은 말씀드린 거고 3번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처럼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이 말 딱 나오면 이것도 반사의 질서 행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이 보험약관에 이게 있을 것 같죠? 보험약관에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을 때 그 보험계약은 무효한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죠?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반사의 질서인 겁니다. 4번 소송에서 증언을 하면 돈 주겠다. 몇 가지가 있었죠? 2가지가 있어요. 허위 증언. 그러면 요거는
대가의 다소불문 무효. 허위 증언 대가라면 허위로 증언을 해달라. 그걸 증언해주면 대가를 주겠다. 그러면 그 대가의 다소를 불문하고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라 그랬어요. 그랬죠? 반면에 진실 증언. 진실이란 말을 쏙 빼고 그냥 증언이라고도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사회통념 허용 한도가 있죠. 요걸 초과하지 않으면 유효. 초과하면 무효. 그랬죠? 초과하지 않으면 유효. 초과하면 무효 그랬습니다. 여기에 소송 증언이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증언 거부에 대해서 대가. 이것도 대가 다소를 불문하고 무효 그랬습니다. 증언 거부 대가도 대가 다소를 불문하고 무효. 그랬죠? 이렇게 딱 머릿속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요거죠. 요거. 그다음에 요거. 초과하는 거. 둘 다 무효. 근데 4번은 지금 허위라는 말 없죠? 밑에 거고요. 그 급부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니까 무효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2번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14번. 자, 14번의 1번은요. 판례고요. 따로 좀 꼭 기억하셔야 했어요. 14번의 1번은 여기 단독으로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각과 을이 도박자금 대여 약정을 해요. 반사의 질서행위는 무효라는 거죠. 그랬죠? 반사의 질서행위는 무효입니다. 갑이 갚을 필요가 없어요. 반사의 질서행위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갚는다 그랬어요. 을에게 A 토지 처분 권한을 주고 도박 채권자에게. 그래서 얘가 병에게 이걸 처분을 하고 그리고 요 처분 대가 요걸 어디에 충당? 도박 채무 변제에 충당. 요렇게 되었을 때 요 1번, 4번은 반사의 질서행위는 무효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요거는 유효. 하기 때문에 모르고 산 사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도박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 보면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 요 그림에서 을이 이러한 부동산을 모르는 제3자에게 팔았을 때 그 파는 행위는 반사의 질서행위가 아니다. 자, 2번은 또 키워드 찾아요.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중간에 보면 후가 있고 그 옆에 불가능이 있죠. 후 불가능 유효. 3번은 어떠한 행위가 그 요건을 갖췄냐 못 갖췄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행위 당시. 따라서 3번 행위 당시는 아니었다. 그럼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4번은 또 뭐가 나왔어요? 법률이 성립 과정에 부당한 강박도 나왔네요. 자, 5번. 동기의 불법. 법률 행위를 하는데 그 이유가 불법. 을이 갑의 주택을 임차하는데 임차하는 이유가 도박장으로 쓰려고. 이런 걸 동기의 불법이라 그랬죠. 마트 가서 칼을 사는데 강도짓을 저지르려고. 그렇죠? 자동차를 사는데 대포 자동차를 사. 뭘 하려고? 범죄에 쓰려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동기. 그런데 도박장에 쓰려고 주택을 빌리거나 마트 가서 칼을 빌릴 때 강도에 쓰려고. 상대방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겠죠. 근데 대포 자동차 같은 건 어때요? 팔아먹는 놈 자체도 행위가 범죄 행위고요. 사는 놈도 뭔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려고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포 자동차를 살 때는 대포 자동차가 뭔지 아시죠? 차에 대포가 달려있는 거 말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무적 차량을 말하죠. 무적 차량. 이것도 뭐 적이 없다 그게 아니고요. 등록이 안 돼. 아이고야. 한글한테 좀 어려워요. 네. 어쨌든
대포 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세금을 회피하고 별의별 목적을 다 갖고 있겠죠. 그게 파는 사람한테 알려진 거예요, 안 알려진 거예요? 파는 사람한테 알죠. 파는 놈은 아이 자식이 또 뭔가 구린 놈이네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 동기회벌법은 아까와 같은 뭐 마트에서 칼 같은 거 사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보통일 것이고요. 그럴 때는 유효해요. 원칙은 어떻다고요? 유효해요. 근데 좀 전 같은 경우 대포 자동차를 산단 말이죠. 그럼 대포 자동차를 살 때 사는 놈한테 머릿속에 요 놈이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불법한 동기가 불순한 동기가 있다라는 걸 파는 놈이 알겠죠, 보통은. 그렇죠? 표시해서 알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대포 자동차를 사는다는 것 자체가 불법한 동기를 상대방에 알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게 돼요. 만약에 그럴 때는 대포 자동차 자체를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무효가 된다. 동기회불법은 원칙적으로 반사의 질서가 아니지만 그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반사의 질서가 된다. 거기에 5번이죠.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반사적 법률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15번, 16번. 1번 선의 제3적에 대항할 수 있다. X. 2번 첩계약 대가로 아파트를 줬다. 불법한 임금배가 적용된다. 돌려받지 못한다. 그래서 X. 3번 추인 따위 안 된다. 그러니까 X. 4번 적극가담 무효. 키워드 적극가담 무효. 5번 강제집행면할 목적에 허위 어쩌고 저쩌고 유효. 이거 허위 표시로 무효. 이렇게 되겠죠. 답 5번. 16번, 2번 배임행위 적극가담 무효. 3번 먼 관계 종료 해제 조건 무효. 4번 반세적 동기가 표시 무효. 5번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도와주고 돈 받는 거 요거 5번 요거 5번 판례 할 때 강행규정 위반이에요. 네? 플러스 뭐예요? 반사의 질서행위. 요 5번은요 우리 대법원이요 절대로 용납을 안 해요. 왜? 장차 자기들의 밥그릇을 뺏는 거잖아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들이 나중에 대법관님 나와서 변호사 해야 되는데 그 일거리 뺏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용서를 안 해. 그러니까 보통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끝나거나 반사의 질서행위로 끝나는데 이것만은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 강행규정 위반이면서 엔드 반사의 질서행위다. 까니마 뚜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요거는 됐죠? 답은 1번이 되겠죠. 이렇게 일단 목적과 관련해서 특히 반사의 질서행위 거 아닌 것들 잘 나오는 판례들 몇 개 눈에 띄죠? 그거는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아닌 것들하고 아시겠죠? 강박자 들어가는 거, 강압자 들어가는 거, 뭐 강제평면탈 허위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이런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그런 것도 꼭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불공정한 법률이 나왔네.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